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마차에서 출발해서 자동차로 정점을 찍은 모빌리티의 역사는 자전거로 그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정착돼서 자전거,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 휠, 세그웨이처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해요. 중국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은 애초에 도시화가 늦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애초에 자전거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은 자전거 천국이죠.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신호등의 자전거 신호도 함께 나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도 있고요. 사람보다 자전거가 먼저 간다는 의미죠. 그러나 항상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본래 자전거는 형편없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전거가 최고의 운송수단이 되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고무가 발견되는 겁니다. 고무 타이어가 장착되며 자전거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학살의 역사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레오폴드 2세 벨기에 국왕이 콩고를 점령해서 고무 캐낸다고 콩고인들 학살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대중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폭 가라앉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때 거버넌스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심지어 건물을 허물어서 자동차길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전거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971년에 3,300명 사망했다 그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에 14세 미만 아동이 400명이었던 거죠.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애 그만 죽이라는 거죠. 아동 학살을 멈춰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이 가두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터지는 것이 바로 1973년의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석유 파동의 여파로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서 대두되는 게 자전거 사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1980년대 이들 유럽 국가들의 교통정책 최우선순위는 바로 자전거 정책이 됩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자전거 선진국입니다. 이 선진국들의 자전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레저용이 아니라 바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당연히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도심 내뿐만 아니라 국도에까지 자전거 도로가 폭넓게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아주 단적인 차이가 미국은 자전거를 차에 싣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만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전거를 내리고 타죠. 교통수단이 아니라 레저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는 미국형 국가거든요. 단적인 예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청정국입니다. 핀란드 수도가 헬싱키잖아요. 헬싱키 시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2019년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죠. 우리나라 2019년 기준 3,000명이 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도 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가 그리고 교통사고 추이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건 확실한 듯 합니다. 핀란드는 교통사고 자체가 잘 안 나지만 자전거 사고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보행 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핀란드는 겨울에 영하 30-40도 정도 내려가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추운데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유럽 중에 노르웨이만 동계올림픽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핀란드는 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이 있어야 스키 경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핀란드는 이 넓은 평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 문화가 발달하는 겁니다. 자전거에 관한 한 최고 선진국은 덴마크입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1900년쯤부터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민들이 호수 주변에 승마용 비포장길을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세계 최초 자전거 도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비가 잘 안 오는 날씨예요. 더더욱이나 평지가 많은 낮은 지형이 많아서 성인 인구 3분의 1이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 8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도 자전거 보유 대수가 자동차의 2배가 넘습니다. 2배. 덴마크에서는 어릴 적부터 자전거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장 제도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니까 별도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6세까지 덴마크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클럽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졸업시까지 총 48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전거가 많다 보니 덴마크는 방치된 자전거도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자전거마다 부여되고 있는 자전거 차대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매하거나 폐기하거나 합니다. 경찰에 자전거 등록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나라에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자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해서 수리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기부한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의 자전거 표시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가시성이 확실하죠. 자전거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뿐더러 실제로 사용해도 편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대해 통과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지만 자전거 도로는 뚫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밌죠? 코펜하겐 같은 도시는 과거부터 자전거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공용 자전거, 일명 프리시티 바이크 정책이 나옵니다. 코펜하겐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 교통사고는 3분의 2 정도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분의 1 정도는 신호구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덴마크의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교차로에서는 파란색으로 자전거 횡단도로를 표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내 나라 곳곳을 이어주는 자전거 국도가 11개 노선이고 자전거 지방도로는 70개나 됩니다. 도시와 마을 안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자전거 지역도로까지 포함하면 덴마크에는 전국에 걸쳐 12,0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망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인 유로벨로 12개 노선 가운데 4개 노선이 덴마크를 경유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75%의 시민이 자전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시민들의 자전거 통근율은 36%에 이릅니다.